구글 즉 알파벳이 과연 아직도 저평가된 기업일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구글을 검색 엔진 회사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글은 검색을 넘어 인류 문명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버린 기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켜는 유튜브, 구글 지도, 지메일, 안드로이드, 크롬 브라우저. 하루라도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 있을까요? 사실상 인터넷 생태계의 70% 이상이 구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글을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뜨겁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성장의 둔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구글의 핵심 사업인 광고, 특히 검색 광고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포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는 많지만 광고 수익의 성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메타, 틱톡, 아마존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일부 뺏기고 있죠. 이런 이유로 투자자들은 구글의 미래 성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진짜 중요한 건 구글이 준비 중인 다음 세대 기술들입니다. 먼저 AI 분야를 봅시다. 구글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미 딥러닝 연구의 선두였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연어 모델인 제미나이, 그리고 텐서플로우 생태계까지. 사실 우리가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구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픈 AI의 등장 이후 시장은 구글이 AI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과연 그럴까요? 구글은 그렇게 단순한 기업이 아닙니다. 오픈 AI가 혁신적인 모델을 내놓는 동안 구글은 자신들의 서비스 전반에 AI를 녹여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지메일의 스마트 답장, 유튜브의 자동 자막 생성, 포토의 얼굴 인식, 구글 어시스턴트의 대화형 인터페이스. 모두 AI의 집약체입니다. 즉, 구글은 보여주기식 AI가 아니라 삶에 스며드는 AI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구글 클라우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AWS와 애저에 크게 뒤처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업용 AI 솔루션과 데이터 분석 서비스에서 구글 클라우드는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점점 개선되고 있죠. 이건 구글의 또 다른 성장 동력입니다. 유튜브 또한 여전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짧은 영상 시장에서 틱톡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유튜브 쇼츠는 이미 막대한 트래픽을 확보하며 틱톡의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유튜브가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을 넘어 검색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구글 검색보다 유튜브에서 먼저 정보를 찾습니다. 요리 레시피, 제품 리뷰, 여행 정보까지 모두 영상으로 확인하죠. 구글의 검색 제국은 이렇게 유튜브 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AI 검색입니다. 구글은 최근 SGSEARCH 제너러티브 익스피리언스를 도입해 검색 결과에 AI가 직접 요약과 추천을 제공합니다. 이건 검색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검색 광고는 키워드 기반으로 노출됐지만 앞으로는 의도 기반으로 재편됩니다. AI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보와 광고를 연결하는 시대. 이걸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구글입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저평가된 이유는 뭘까요? 시장은 구글을 성장보다 방어적인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인식은 항상 기회였습니다. 2012년 애플이 혁신이 끝났다고 비난받았을 때 주가는 잠시 주저앉았지만 결국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의 구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매출 성장만 보지만 구글은 인프라적 가치로 움직입니다. 구글의 현금 보유액은 1,200억 달러가 넘고 부채 비율은 낮으며 매년 수백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합니다. 이런 안정성은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합니다. AI 경쟁이 격화될수록 결국 승자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구글입니다. 전 세계 웹의 90% 이상을 색인화하고 매일 수십억 명이 입력하는 검색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죠. 투자자들은 종종 혁신의 속도에만 주목하지만 구글의 강점은 지속 가능한 독점에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를 차지하고 크롬 브라우저는 6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장 지배가 아니라 AI와 데이터 시대의 근본적인 기반 시설입니다. 결국 구글은 단기적으로 화려하지 않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AI와 데이터 생태계의 심장부를 쥐고 있습니다. 마치 도로를 깔아놓고 자동차가 아무리 바뀌어도 통행세를 받는 구조와 같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구글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글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기대하는 프리미엄이 덜 반영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구글의 현금 창출력과 기술력, 그리고 AI 인프라를 고려하면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승자는 모델을 만든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와 사용자 경험을 통제하는 회사입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이 아무리 뛰어나도 매일 수십억 명이 검색하고 영상 보고 지도를 사용하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구글뿐입니다. 지금 시장은 구글의 진짜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의 변화는 눈에 띄게 요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술의 본질은 조용히 스며드는 겁니다. 구글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AI를 작동시키고 있고 앞으로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지금 화려한 회사가 아니라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회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구글은 여전히 저평가된 거대한 거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다 오른 주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구글 같은 기업은 그런 틀을 벗어납니다. 기술, 인프라, 데이터, AI.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진 기업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구글입니다. 구글이 아직도 저평가일까? 아니요, 구글은 단지 세상의 평가가 아직 따라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다시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가치는 소리 없이 쌓이고 혁신은 조용히 일어나는 법이라는 걸.